안녕하세요. 이호건 원장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 어머님들이 보통 교육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키워야 뭐 두 명, 뭐 형 키웠어, 누나 키웠어 정도 있으면 경험이 많으신 거고, 아니면 뭐 하나 키우시는 분도 요즘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이런 정확한 정보나 노하우가 없어요. 그러면은 누굴 따라하게 돼 있어요? 네. 잘하는 친구를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미있는 주제, 1등 엄마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1등 엄마를 따라 했는데 우리 애만 망하는지,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1등 엄마 애들 보면은요, 뭐 지역에 있는 뭐 엄청 큰 대형 학원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강의식 학원 다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거기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용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형 강의식 학원은 좀 위험이 크게 네 가지로 저는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형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요, 진도를 빨리 빼는 거예요. 진도를. 그러니까 보통 3개월이면은 한 과정을 끝냅니다. 그래서 3개월에 어느 정도를 끝내냐면,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로 치면 한 학기 분량을, 아니면 중학교로 치면 한 학기 분량을, 중학교는 보통 기본과 심화를 두 바퀴를 돌리고요. 고등학교도 3개월이면 한 학기를 어느 정도 다 끝내는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짝짝짝짝짝 진도를 치고 나가는데, 이게 지금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주 기초가 탄탄해서 그 정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은 진도가 빨라도 됩니다. 아니면 오히려 빠른 게 좋아서 그곳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도를 빨리빨리 치고 나야 되는데 이 학원을 갔더니 진도를 빨리 빼. 그래서 거기를 이제 선택하는 이유가 많죠. 근데 이제 중하위권, 주로 상위권을 따라서 하는 친구는 기초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도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없이 이제 진도만 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초가 쑥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오는데, 야, 너 지금 너희 반 1등하고 같은 학원 보는데 너 성적 왜 이래? 그러면, 아, 엄마 내가 그거 끝나고 나니까 푸니까 다 풀리는데, 끝나고 나서 풀면 풀립니다. 근데 시험 때 긴장해서 못했어. 뭐 이런 거 단골 멘트거든요. 이거는 보통 연습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연습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진도가 빨리 나가는데 연습이 많이 되는 게 좀 이상하죠. 그게 이제 조금 힘든 이유 중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형 학원이 조금 우리 친구들의 어려운 이유가 하나가 질문하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몇십 명씩 한 교실에 몰아놓고 수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치동 쪽에 가보면 이런 수업이 활발하게 돼 있거든요. 유명 선생님, 유명 인강 강사 딱 수업하면 아이들 몇십 명, 몇백 명. 그나마 요즘에는 조금 교육청에서 단속을 해서 그 인원수랑 공간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덜하긴 하는데, 보통 선생님 앞에 있고 뭐 중간중간 큰 TV 이렇게 놔서, 왜냐하면 뒤에서 앞이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수업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퇴근하시거나 다른 학원으로 얼른 이동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해서 물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그런 학원이 있어요. 강의식 수업을 하지만 한 교실에 우리는 수준별로 뭐 10명 미만의 아이들을 같이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질문 오답을 잘 받아줍니다. 이런 학원도 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학원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 수업 시간 전에 모르는 문제나 틀린 문제를 전부 칠판에 번호를 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모르는 문제, 틀린 문제를 일단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애가 이걸 다 틀렸냐 이거예요. 다른 애들이 모르는 문제 나도 다 틀렸냐.
뭐 그렇다면 상관없습니다. 아, 우리 애는 저 문제 다 틀렸어. 그래서 우리 다른 애들이 우리 애 모르는 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구경하고 있는 중이야. 아, 그러면 우리 애는 괜찮은데 대부분의 경우 남이 모르는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아는데 쟤는 몰랐어. 그러면 어떻게 앞에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남이 모르는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를 구경하고 있죠. 시간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죠? 아니면 그런 거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조교쌤이 질문을 받아준다. 아니면은 보충학습을 알아. 그러면서 이게 뭐 이름들은 다 달라요. 어쨌든 간에 뭐 부족하거나 모르는 것들은 보충 시간에 와서 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라 그러는데, 여기 문제는 비용을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수업을 더 했으니까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조교쌤이 그냥 대학생 알바생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정규 선생님들이 이것까지 해주기는 좀 단가가 안 맞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알바생들한테 이제 질문하러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가 뭘 모르고 어떤 부분이 약하고 이런 거를 판단해서 그 부분을 긁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풀어주는 겁니다. 어머님들 질문 받을 때 가장 쉬운 대처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애가 그렇군 하고 넘어가거든요. 애도 넘어가고 나도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이의 실력은 하나도 늘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물어보면 또 이제 거의 100% 확률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싼 학원에서 돈 내주고 남이 공부하는 거 구경하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대형 학원, 강의식 학원은요, 최상위권 위주로 수업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이 학원에 우리 애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잘하는 애가 다녀서잖아요. 그죠? 그럼 잘하는 애가 안 다니면 안 보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가 계속 붙잡아 놓고 등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 잘하는 애를 보고 아이들이 오는 거를 이 학원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위주로 수업을 타겟팅해 가지고 하고, 뭐 그런 애들 잘 가르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수능 끝나고 학교 가면 이제 합격 수기, 딱 이거 누가 써줘? 이거 잘하는 애들이 써주잖아요. 못하는 애들이 저 이래서 떨어졌어요 하고 합격 수기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합격 수기라든지 뭐 이런 홍보 같은 거를 잘하는 애들이 해주니까 이 잘하는 애들 중심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학원들은 우리 아이한테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이제 대학 알바 위주의 부실험 보충 클리닉은 아까 그 두 번째 얘기랑 얘기하는 겁니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타개하기 위해서 보충 시스템, 클리닉 뭐 와라, 뭐 하루 더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아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상태를 알고 지도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형학원 다니는데 공부 잘하는 애 있지 않냐? 맞아요. 대형학원을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대형학원을 다녀서 도움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형학원이 그러면 어떻게 성적 상승을 일으키냐? 어마어마한 양측입니다. 대형학원은 일주일에 많으면 2번 아니면 1번 가는 학원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모자라는 시간을 어떻게 해요? 집에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많은 양의 숙제를 놓고 양치기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마무시한 이제 양의 숙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온종일 이제 수학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런 비슷한 고민의 상담을 해드렸는데, 우리 애 학원을 보냈는데 우리 애는 지금 하루에 수학만 3시간, 4시간씩 한다. 근데 이거 탐구 어떡하냐. 이런 고민 되게 많습니다. 이게 양의 숙제를 그거 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압도적인 양을 상위권이 해내잖아요. 그러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도적인 양을 했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는 거야.
근데 중하위권 애들은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거 양을 감당을 못해서 밀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뭐 친구 거 베끼거나 찍거나 뭐 GPT한테 요즘 GPT가 너무 잘 가르쳐 준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틀린단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GPT한테 물어보거나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도태가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게 아이들한테 라이팅이 됩니다. 왜? 중하위권 애들이 수학을 못하는 거는 내가 숙제를 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야. 우리 학원의 탓이 아니에요. 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습니다. 너가 공부 성적이 안 오르는 거, 너 이거 봐봐, 너 숙제 안 했잖아. 이렇게 갖고 어떻게 성적이 오르냐?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못하는 게 다 네 탓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에 좀 안타까운 덫이 작년에도 제가 이제 고3 부모님한테 그런 하소연을 들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에 있는 가장 아주 유명한 학원 중 한 군데를 다녔어요. 그래서 3년 내내 다녔고, 수학을 그래서 꽤 잘했습니다. 그래서 수능도 80 몇 점이었나 수학 2등급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수학 2등급이에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공부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그래 했는데 결국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갈 대학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 대학이 없는 이유가 그 대학은요, 어머님, 그 수학 한 과목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수학 한 과목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전 과목에 총점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수학을 80 몇 점대까지 올리느라고 그 수많은 양치기 하고 애가 얼마나 성실해요. 착한 아이잖아요. 그걸 다 소화해내고 80 몇 점 맞아서 이제 수능을 2등급을 맞아놨는데 나머지를 죽 써버리니까 갈 대학이 없고 그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재수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수학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다른 과목 1년 더 해서 올려서 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거를 수학을 80 몇 점 맞으려고 수학에 올인할 게 아니라 수학은 70점대 맞더라도 국어, 영어, 탐구를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단박에 대학을 갔을 건데, 요렇게 수학에 너무너무 올인을 하다가 대학 못 가는 친구들 굉장히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 부분은 우리 아이를 잘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대형학원은 뭐 다 가면 안 되겠네요. 그런 거 아닙니다. 대형학원, 판서식 학원이 어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울리는 친구들은 거기에 보내줬죠. 첫 번째는 어떤 아이들이 어울리냐면요. 일단 현행학습이 탄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선행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요. 아, 나는 좀 선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빨리 빼는데 거기 가서도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이런 메타인지가 아주 충분히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대형 강의 속에서도 자기가 모르는 개념, 이런 거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쏙쏙쏙쏙 마른 땅에 물 흡수하듯이 이게 흡수하면서 싹 가져갑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대형 판서식 학원이 어울리고 그 친구들은 사실은 어디 가도 잘할 친구긴 하죠. 어디 가도 잘할 친구긴 한데 대형 판서식 학원에 가도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친구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어, 영어, 탐구처럼 다른 건 어느 정도 기반이 됐어요. 막 2등급, 뭐 못해도 3등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수학만 막 5, 6등급 나와. 이렇게 국어, 영어, 탐구가 어느 정도 좀 잡혀 있는데 수학만 약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런 친구들은 특징이 국어, 탐구 이런 거 영어가 잘 된 친구들은 게으르거나 자기가 뭐 안 하려고 했던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잡혀 있어. 근데 문제를 풀었더니 잘 안 풀리고 자꾸 점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양치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양치기가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고 완벽한데 수학만 조금 약하고, 그렇다고 기본 개념이 없는 건 아니야. 조금 양치기로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은 이제 그 학원 가면은 양치기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걸 열심히 하면 성적이 당연히 오릅니다. 네.
근데 뭐 굳이 거기 가서 받아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필요한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에 갔더니 자기한테 맞는 게 싹 맞아서 돌아가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 잘하는 친구를 따라한다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갔다가 화려한 일타 강사이고 화려한 입담쇼, 뭐, 내가 이런 비법을 알아, 이런 비법쇼, 이런 거 구경하고 오는 게 다반사거든요, 사실은. 근데 내가 손으로 풀고 입으로 설명하고 이런 시간이 진짜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거. 그리고 대학생 알바의 방치형 클리닉보다는 구멍을 이렇게 잘 메꿔줄 수 있는 그런 밀착형 관리. 그러니까 뭐 개별 진도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과외라든지 이렇게 1대1로 밀착해서 가르칠 수 있는 피드백이 우리한테 오히려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하위권일수록. 그리고 특정 과목을 폭탄원처럼 숙제를 왕창 주는 공부는 대부분 아이들한테 좋지 않아요. 이런 게 필요한 친구들은 아주 극소수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입을 보내고 싶은 거지, 대학을 보내고 싶은 거지, 수학자를 키우고 싶으신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 그게 아니고 우리 아이는 대학을 못 가도 돼. 그런데 수학적 지능과 수학적 사고력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면 뭐 모르겠는데, 거기가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아이가 대학을 잘 보내고 싶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요, 전체 과목에 대해서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데 신경을 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오면은요, 저는 이제 수학 선생님인데 다른 과목 점수를 꼭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 점수가 그렇게 괜찮은 친구는 이제 뭐 선행도 좀 빨리 빼고 숙제도 많이 주고 심화 문제도 풀리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과목 점수가 바닥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많죠. 수학이 바닥인데 다른 과목도 바닥이야. 그런 친구들은 일단 다른 과목 열심히 하라고 계속 짜댑니다. 너 국어 했냐, 탐구 했냐, 사회 했냐, 과학 필기 잘해야 된다. 맨날 저희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저는 이 아이들을 수학을 가르쳐서 수학을 올리는 게 단기 목표긴 한데, 그 단기 목표의 진짜 목표는 뭐예요? 대학을 잘 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를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공부해서 한계 점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70점대를 목표로 하면 되겠다. 이 아이들은 80점대 목표로 하면 되겠다. 아니다, 얘는 60점만 넘어도 돼. 그러면은 이 아이 수준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을 이렇게 짜줄 수 있어. 이렇게 진학적인 측면에서 아이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의 학원들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아요. 왜냐? 당연합니다. 수학 점수가 떨어졌다, 바로 수학학원 옮깁니다. 영어 점수 떨어졌다, 바로 영어학원 옮깁니다. 그러니까 수학학원 원장님이나 영어학원 원장님이 이 아이들의 다른 점수를 신경 써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학원 공부 많이 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거를 잘해야 돼 라는 마인드로 아이들을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큰 거시적인 조정은 누가 해야 돼요? 부모님과 학생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